2024년 1월 1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 근무하면서 확실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을 이제 직접 섭외를 핑계로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아이고 저 나이 어린 가시나 가지고 돈 벌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좋은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는요. 제가 증권 전문가를 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말씀이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조용히 돈을 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 전문가들 그렇게 실력 있으면 왜 남의 돈 갖다가 끌어서 돈을 벌어. 그냥 자기 돈으로 주식해서 돈 벌면 되는 거고 총알이 없어?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매매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까짓건 달러 이자 어때? 달러 이자보다 더 수익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문가들을 제가 약간 디스하는 컨셉으로 방송 컨셉을 잡았는데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특히 작년 12월 달에. 그때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종종 이제 사람들 눈에서 광기를 느끼게 된다. 여기서 광기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어떤 업종으로 어떤 종목으로 돈을 벌었네, 많았네, 내가 수익이 이렇네, 저렇네.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네, 그러시군요. 네, 니팔도 국수입니다. 라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정말 돈을 버는 걸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그러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카페맘 같은 데 가면은 저는 이제 그런 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들어갔던 어떤 분께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2018년 19년도에 그렇게 그냥 단톡방 같은 데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수익이 얼마가 났는데 어떻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뭔가 더럽게 많이 아는 척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발하게 되죠. 돈이라는 건, 조용히 혼자서 버는 것이다. 진짜 실력자면.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에 신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 중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준 그 주식 고수가, 진짜 저는 그 녀석의 장고를 봤단 말이에요. 매매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너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입사하면,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주고 너 승진하고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저보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내가 왜 그냥 내 돈으로 돈 벌고 살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돈을 벌어주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귀찮게 구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정한 주식의 고수 혹은 주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어떤 분야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조용히 버는구나. 물론 어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 좋은 제품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되니까 그런 건 좀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조용히 돈을 버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의 어찌 보면 취지는, 민주진영에게 후원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돈을 후원하지 않고,
그냥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이렇게 좀 후원을 좀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단톡에서 저 수익 나셨으면은 저기 돈다방 미쓰리 그 에피소드에다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수익 좀 나셨다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부탁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생 양아치 짓이니까. 돈은 어떻게 버는 것이다? 조용히 버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믿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님 때문에 수익이 얼마가 났고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쌉소리 중에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한 종목 재수 좋게 들어가서 돈을 잠깐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꾸준히 벌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한탕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매매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전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12월 달에 사실 그랬거든요. 12월 달에 제가 정말 투자자들 눈에서 광기가 보일 정도로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식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지금 12월이 지나고 1월 달 중순이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주식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 못하겠죠. 그렇게 사람들 입에 주식 이야기가 오르지 않은 상태, 앞으로 더 오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진정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은 마치 2016년 1월 달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달은 새해 첫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시장이 중국 증시가 개폭락 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진 가지 않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작년에 12월 달에 제가 자주 언급해 드렸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여러분 2023년도 증시 전망은 미쓰리가 뭐 2100이 깨지지도 않을 것이다. 2800은 못 갈 것이다. 그 중간 어딘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4년도 주식시장은 미쓰리가 대놓고 하방을 좀 열어놓는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대신에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돼야 된다. 주식은요. 내가 잘 버티기만 하면 왜 내 주식은 이렇게 안 움직여? 왜 꿈쩍도 안 해? 지루해. 라고 느끼시겠지만 그 지루함을 견디시면 주식이라는 건 분명히 한 방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 1월달 주식시장을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거라는 점입니다. 경제지표는 이미 충분히 둔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앞으로 둔화될 건데 드디어 인플레이션 요놈 잡았다 하고 안도를 해야 될 시기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유가일 수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작년 연말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과하게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과하게 좋으면 사람들 심리가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지표만 반등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는 12월 달 소매 판매도 증가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1월 달 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는 계속 마이너스를 후벼파면서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 달 중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 지표는
지금 미국의 고금리,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 7.9%의 이 높은 수준으로 주택 지표가 망가질 거라고요. 경제 지표는 안 좋은데, 경제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다시 출렁거린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자, 작년 연말에는요. 순간적으로 11월 초에 발표한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아싸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네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이 점점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게 됐고 그 금리 인하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커지면서 작년 12월 달에 미친 광기의 주식시장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월 달 접어들어서 연준 위원들은 다시 상승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됩니다. 반대로 경제 지표도 걱정이 돼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연준 위원들이 저기 우리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할 거라니까요 라고 시장에다 힌트를 줘도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지금 가능성을 79.5%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1월 10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1% 하락, S&P 500이 0.08% 상승, 나스닥이 0.02% 상승했어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제가 2024년 첫 번째 주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이러면서 제가 과연 이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정이냐 아니면 광기의 어떤 거품을 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다는 얘기를 종종 해드렸죠. 아름다운 조정이라면 작년 연말에 그렇게 발광을 했으니까 연초에 그래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는 한 살짝 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위쪽으로 쭉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뉴욕 증시가 그 짓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후퇴되고 있는데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돼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 그리고 물가 재상승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돈다방 미쓰리 한 1년 정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닝 시즌이 될 때마다 여러분 1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2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3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분기는요. 눈높이를 낮춰놨어요. 로비까지 낮춰놨어요. 그리고 2분기는 지하 한 1, 2층까지 파놨어요. 그래서 2분기에는 어닝 실적을 발표했을 때 눈높이를 낮춰놓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유후 하고 증시가 좀 좋게 반응할 것이다. 자, 3분기 관전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눈높이를 이제는 지하 5층까지 파놨어요. 그리고 지하 5층까지 눈높이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닝 시즌의 스타트는 항상 금융주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플러스라고 했다가 왜 플러스라고 했습니까? 금융주들의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금융주 실적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커진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들은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을 마이너스로 전환시켰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눈높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 금융주인데요.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다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금융주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은행들은 뭐 파산하고 정리되고 오히려 그런 은행들과 거래했던 고객들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면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웬간하면 금융주의 실적은 뭐 진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럴 때 빼고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가 4분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어닝 시즌이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금융주가 웬간하면 실적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고금리로 인해서 모기지 21세기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과연 이 금융주들이 얼만큼 연체율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이 고금리의 돈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마이너스를 얼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희비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JP 모건은요. 시장의 예측을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JP 모건 체이스 주가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사업 조정 등의 여파로 손실이 크게 확대됐다. 자,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시티그룹은 전 인원의 10%를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죠. 참 독한 녀석들. 주주들은 독해요. 지금 시티그룹은 손실이 크게 확대된 부분이 있었고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그나마 예상치를 상회를 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감원을 할 정도로 지금 회사 상태는 그렇게 호황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구나. 오케이, 주가 상승.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웰스파고는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 대출 손실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자, 4분기 어닝 시즌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3분기랑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왜 JP모건 체이스 주가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다른 금융주들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모두 예상치 하회로 했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대출 손실을 대비한 대손 충당금. 이게 뭐겠습니까? 연체율. 이제 못 갚을 어떤 기업이나 못 갚을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걸 대비해서 지금 대손 충당금을 크게 늘렸다. 전반적인 금융주에 약간 불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발표한 JP모건 체이스조차도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종목을 딱 찍어드리지는 못하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딱딱 꼬집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어닝 시즌은 이렇구나라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게 공식적인 의견인데 그렇다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뭐 3, 4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하락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경제 지표는 각각 갖고 있는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아메바처럼 이날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깨고 예상은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감소했으니까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감소할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라고 해석한 건 굉장히 아메바식 생각인 거고요. 지금 이날 12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된 이유가 뭐냐면 경기 둔화입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 너무 섣부르다라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춰놓고 있습니다만 1월 10일 금요일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79.5%까지 올라왔어요. 어닝 시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아마 제가 또 다음 주에 다른 기업들 어닝 시즌 얘기하면서 아마 되풀이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리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미쓰리는 처음 주장했던 대로 2024년 3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단지 미쓰리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시간이 온다. 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이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주택 지표 같은 거 다 대놓고 이제 안 좋게 나올 텐데 괜찮겠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3월 달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죠. 지금 당장이야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뭐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고 뭐 이래가지고 3월 달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설레발들 치지만 그런 설레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황은 크게 보는 거예요. 미쓰리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대신 전제 조건이 글로벌 경기 둔화든 아니면 어떤 이슈가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우리 투자자들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자, 1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 봤습니다. 자, 저는 일단 내일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1월 15일 날에는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선 전까지는 이제 새날에 목요일만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왜냐하면 매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일 방송이든 아니면 뭐 월요일 방송이든 다음 주 또 15일부터 19일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 꼼꼼히 체크할 거고요. 저는 이제 새날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가게 됐으니까 총선 전까지 나가게 됐으니까 남은 시간 매매에 집중할 것이고요. 올해 과연 어떤 종목들 또 미쓰리가 모든 종목들 한번 쫙 돌아보고 올해는 너랑 한번 놀아볼까 이런 종목들을 그 선택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새날은 목요일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이든 아니면 15일이든 다음 주 증시전만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